코스피 4천 시대. 은퇴 후 주식을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김철수는 67세였다. 그는 평생을 은행 예금과 적금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동료들이 펀드를 가입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돈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모아둔 저축으로 10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로 쓰고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다니는 게 그의 계획이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주식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철수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예금만 하고 있어?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 친구 하나는 작년에 삼성전자 사서 50% 벌었어. 5천만 원이 7,500이 됐다고. 나도 최근에 배터리주 좀 샀는데 한 달 만에 2배 됐어. 너도 해봐, 쉬워. 김철수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주식은 도박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그를 자극했다. TV를 켜면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며칠 후엔 3,500 그리고 4천을 넘어섰다. 뉴스 인터뷰마다 평범한 주부가 주식으로 10억 벌었습니다. 직장인이 퇴사 후 주식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김철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는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주식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유튜브에는 초보자도 따라하면 수익 나는 주식 투자법이라는 영상들이 즐비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 아니야, 나는 안 해.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김철수는 결국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 아내 몰래였다. 일단 시험 삼아 1,000만 원만 넣어보기로 했다. 친구가 추천한 2차전지 관련 주식을 샀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첫날은 2% 올랐다. 20만 원의 수익이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이틀째는 5% 더 올랐다. 사흘째는 10%가 올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1,000만 원은 1,3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흥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다. 1억을 넣었으면 1억 3천이 됐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주식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 아내는 단호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에요. 그냥 조용히 살아요. 김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5억을 증권 계좌로 옮겼다. 노후 자금 10억의 절반이었다. 조금만 벌고 빠지면 돼. 아내한테 좋은 거 사주고. 그는 이번엔 대형주를 샀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장은 미쳤다. 연일 상한가였다. 5억은 사흘 만에 6억이 되었고 일주일 만에 7억을 돌파했다. 김철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켰다. 주식 앱을 열고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식사 중에도 TV를 보다가도 화장실에 가서도 그는 차트를 들여다봤다. 아내가 요즘 핸드폰만 보네요? 라고 물으면 아니야, 뉴스 보는 거야 라고 둘러댔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생겼다. 그것은 욕망이었다. 7억이 되자 그는 생각했다. 10억까지 가면 정리하자. 그럼 원금 포함 15억이 되는 거잖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김철수가 아니었다. TV는 하루 종일 경제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고 유튜브는 주식 전문가들의 영상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제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다. 나도 요즘 주식 좀 하는데 꽤 괜찮더라.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김철수는 우쭐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인생이구나. 조정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김철수가 눈을 뜨고 주식 앱을 켰을 때 화면은 온통 파란색이었다. 전날까지 빨간색으로 빛나던 숫자들이 모두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었다. 7억은 6억 5천으로 줄어 있었다. 조정이겠지. 곧 오를 거야. 그는 애써 진정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6억, 5억 5천, 5억. 김철수는 패닉에 빠졌다. 유튜브를 뒤지며 지금 팔아야 하나요? 라는 영상을 찾았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사세요라고 했고 어떤 전문가는 일단 손절하고 관망하세요라고 했다. 김철수는 혼란스러웠다. 결국 그는 두려움의 매도 버튼을 눌렀다. 5억이 4억 5천이 된 시점이었다. 5천만 원의 손실이었다. 그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 이번엔 반도체였다. 하지만 반도체도 떨어졌다. 다시 바이오로, 다시 게임주로, 다시 화장품주로. 그는 계속 손실을 보며 종목을 바꿨다. 한 달이 지나자 4억 5천은 2억이 되어 있었다. 3억을 날린 것이다. 김철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입맛이 없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 3시까지 해외 증시를 보며 내일은 오르겠지라고 기도했다. 체중이 5kg 빠졌다.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어디 아파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2억의 손실 중 일부는 아내의 퇴직금이 섞여 있었다.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그는 남은 2억을 그대로 주식에 묶어두었다. 하지만 시장은 더 떨어졌다. 2억은 1억 5천이 되었고 다시 1억으로 줄어들었다. 김철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김철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1억으로는 원금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유튜브를 뒤졌다. 이번엔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이오 관련주였다. 이 회사는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만 나면 주가는 10배는 뜁니다. 유튜버는 자신 있게 말했다. 구독자는 30만 명이었다. 댓글에는 이 종목 덕분에 집 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찬사가 가득했다. 김철수는 믿었다. 그는 남은 1억을 모두 그 종목에 쏟아부었다. 다음 날부터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상한가 또 상한가. 1억은 사흘 만에 2억이 되었고 일주일 만에 4억, 열흘 만에 6억을 넘어섰다. 김철수는 환호했다. 이거야. 이게 바로 기회였어. 그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식욕도 돌아왔고 잠도 잘 수 있었다. 아내에게도 웃으며 말을 걸었다. 요즘 좀 좋아 보이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 괜찮아. 김철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6억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원금 10억을 회복하고 싶었다. 아니, 그 이상을 원했다. 그는 집에 남아있던 노후자금 5억을 모두 증권 계좌로 옮겼다. 총 11억의 투자금이 바이오주에 들어갔다. 주가는 계속 올랐다. 11억은 13억이 되었고 15억을 넘어 16억까지 치솟았다. 김철수는 황홀했다. 20억이 되면 정리하자. 그럼 평생 걱정 없어. 하지만 주가는 정점을 찍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16억은 15억이 되었고 14억, 13억으로 떨어졌다. 김철수는 불안했지만 버텼다. 이번엔 기다려보자. 팔지 말자.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12억, 11억, 10억.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되었다. 김철수는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가 투자한 바이오 회사의 FDA 승인이 조작이었다는 것이다.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곧 승인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다. 대주주와 일부 세력은 주가가 오르는 동안 주식을 팔아 수천억을 챙기고 사라졌다. 회사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김철수의 10억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정확히는 거래 정지 전 마지막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만 남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현금화할 수 없었다. 김철수는 핸드폰을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7세 노인의 통곡이었다. 아내가 방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깨진 화면 사이로 증권 앱이 보였다. 아내는 앱을 열었다. 그리고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우리 돈이 다 어디 갔어요? 10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철수는 사실대로 말했다. 주식에 넣었다가 다 날렸다고.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났고 잃은 걸 회복하려다 더 잃었다고. 아내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내는 그날로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갔다. 김철수는 빈집에 혼자 남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돈도 가족도 신뢰도 삶의 의미도. 67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왜 이랬을까?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다. 다음 날 아내에게서 이혼 서류가 날아왔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집은 아내에게 넘어갔다. 김철수는 남은 집 몇 개를 들고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이곳이 67세 노인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김철수는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주차 관리를 했다. 하루 일당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였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나갔고 저녁 7시에 돌아왔다. 몸은 너덜너덜했다. 67세의 몸은 이런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260만 원을 벌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다시 주식에 넣었다. 증권 계좌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는 1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신중하게 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100만 원은 80만 원이 되었고 다시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다시 일을 다시 벌었고 다시 주식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잃었다. 이 패턴은 반복되었다. 3개월이 지나자 김철수는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눈은 푹 꺼졌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차트를 보는 게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주식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노후의 꿈, 가족 건강, 존엄, 심지어 미래까지.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주식을 놓지 못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번만 대박 나면 돌아갈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대박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김철수는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없는 방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라봤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다. 67년을 살아온 손이었다. 이 손으로 그는 평생 일했고 돈을 모았고 가족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 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허공을 바라봤다. 돈이 나를 죽인 게 아니야. 욕심이 나를 죽였어. 그제야 깨달았다. 주식이 문제가 아니었다. 5억이 7억이 되었을 때 멈췄어야 했다. 아니, 1,000만 원이 1,300이 되었을 때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그 욕망이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었다. 김철수는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 잔고는 1만 3천 원이었다.
그는 웃음이 나왔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이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구나. 그는 증권 앱을 눌렀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물었다. 김철수는 확인을 눌렀다. 앱이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남자는 초라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었다. 다음 날 김철수는 청소 일자리를 구했다. 빌딩 청소였다. 하루 8시간 월급 200만 원이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버렸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주식 차트를 볼 필요가 없었다. 수익률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일하고 돈을 받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면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그는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두 달이 지나자 400만 원이 되었다. 세 달이 지나자 600만 원이 되었다. 김철수는 조금씩 삶을 되찾고 있었다. 10억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족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잃지 않고 지켰느냐라는 것을. 그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한다. 67세의 노인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을 시작한 시니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깨달은 사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